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따상마입니다. 이제 서초동 드라마 예고 속으로 흠뻑 빠져들어가 봅시다. 에피소드 1. 진실 혹은 거짓.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시작. 세무사가 고객을 폭행? 숨겨진 연인관계의 충격 반전? 여러분, 서초동 드라마 1회는 첫 장면부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무사 박경현 씨가 고객 김승국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니. 아니, 세무사가 왜 고객을 때려요? 그것도 1심에서 유죄라니 뭔가 심상치 않죠? 그런데 박경현 씨는 억울하다고 항소를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궁금증은 폭발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경현 씨는 김승국 씨가 혼자 물건을 부수고 자해하는 등 쇼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승국 씨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사건 당일 세무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찾아왔다고까지 말하죠. 이쯤 되면 김승국 씨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시청자들에게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박경현 씨와 김승국 씨의 주소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세무사와 고객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역시 드라마는 이런 반전 맛에 보는 거죠. 결국 박경현 씨는 김승국 씨와 연인 사이였으며 자신이 헤어지자고 하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김승국 씨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 관계와 감정, 그리고 돈 문제가 얽힌 치정극이었던 거죠. 특히 박경현 씨가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까봐 항소한 것이었다는 고백은 인간의 이기심과 현실적인 고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승국 씨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려는 배려의 대가로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는 없었다는 박경현 씨의 말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박경현 씨는 김승국 씨의 성 정체성을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걸까요?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 변호사는 두 사람이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사이였고 박경현 씨가 김승국 씨에게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김승국 씨가 스스로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변론하죠. 이 변론이 사실이라면 김승국 씨는 정말 악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마지막 대사, 자신이 밝힌 것이 진짜 진실인지 그럴듯한 거짓인지는 박경현 씨만 알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혼란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1회는 이렇게 미스터리를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시청자들은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엔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힘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서초동 어쏘 변호사들의 큰 힘이 된답니다. 에피소드 2. 공익과 현실, 엇갈린 신념의 충돌. 10년 만의 재회? 우연인가 운명인가? 공익에 대한 두 변호사의 불꽃 튀는 설전. 2회는 1회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주영과 희지인데요. 이 두 사람은 과거 홍콩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합니다. 주영은 희지를 기억하지 않지만 희지는 10년 전 로스쿨 시절 홍콩에서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주영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말하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샘솟습니다. 단순한 재회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숨겨 있을까요? 작가는 과거의 인연을 현재의 사건과 엮으면서 드라마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영이 맡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희지가 상대방인 장영성 씨의 상담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작가는 이들의 재회를 통해 공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희지는 주영이 하는 일이 정말 공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을 잃는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주영이 최소한 마음의 불편함은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반면 주영은 변호사에게 공익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상대방의 위반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하나의 변화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작가는 공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과연 진정한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희지의 주장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영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대립을 통해 자신만의 공익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사건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희지는 주영이 자신에게만 틱틱댄다고 느끼고 주영은 희지의 행동을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의 티격타격하는 모습은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서로의 신념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이해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주영이 희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희지가 10년 전의 만남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복선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2회는 이렇게 공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인물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미묘한 감정선을 놓치지 않으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서초동 어쏘 변호사들의 큰 힘이 된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